안녕하세요. 코만단트 초이입니다. 이번 달부터 매달 한 번씩 세계 잠수함 관련 이슈들을 정리해서 서브머린 월드 뉴스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수함 관련 뉴스를 알려드리면서 이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과 더불어 잠수함 전력 또는 기술 발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음과 같은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미국의 콜롬비아 1번함 착공식 거행 소식, 미국의 잠수함 내 저강도 핵탄두 탑재 여부가 큰 이슈가 되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수중 드론의 위치 식별을 위한 미국의 새로운 시도, 지난 7월 1일 러시아에서 잠수함 화재가 발생해서 14명이 사망했다는 소식, 발전하고 있는 인도의 잠수함 전력 소식과 브라질이 핵 잠수함 기술 교육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먼저 미국은 잠수함 전략과 기술을 선도하고 있으므로 항상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2019년 5월 23일 콜롬비아급 1번함 스틸컷 행사, 즉 선체를 제작하기 위한 쇠를 처음으로 자르는 행사를 거행했습니다. 이 행사에서 미 해군은 이 날이 미국 잠수함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날이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잠수함 전력과 앞으로 어떻게 잠수함 전력을 유지할 것인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은 전략 잠수함 SSBN 오하이오급 14척과 오하이오를 개조한 대량 유도탄 발사 잠수함 SSGN 4척, 그리고 LA급 시울프급 버지니아급 등 공격 잠수함 52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핵 잠수함은 전략 잠수함과 공격 잠수함으로 구분합니다. 공격 잠수함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싸우는 잠수함이고, 전략 잠수함은 전쟁을 억제하고 종식시킬 수 있는 전략 핵폭탄을 싣고 다니는 수중 운반체입니다. 공격 잠수함은 해군 자산이라 할 수 있으며, 전략 잠수함은 국가 자산입니다. 공격 잠수함에는 핵무기가 없고, 전략 잠수함은 핵무기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 해군은 공격 잠수함 48척과 전략 잠수함 12척을 보유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공격 잠수함은 2010년 55척에서 현재 52척으로 감소하였지만 앞으로 48척을 운용하는 개념으로 전력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축이 연도이고 2010년부터 2045년까지를 표시하였고, 세로축은 공격 잠수함 척수입니다. 48척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잠수함 유형별로 색깔로 표시하였습니다. 2025년을 개략적으로 보시면 수직 발사관이 없는 LA급은 이미 도태되었고, 수직 발사관이 있는 LA급이 14척, 시울프급이 3척, 버지니아 블록 1, 2가 10척, 버지니아 블록 3가 8척, 버지니아 블록 4가 8척, 버지니아 블록 5가 4척, 총 47척이 됩니다. 2029년도에는 41척까지 감소하는데 목표치 48척을 채우지 못하는 구간을 빨간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어떻게 48척을 유지할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략 잠수함은 앞으로 12척을 보유할 계획인데, 이것이 이번에 착공식을 한 콜롬비아급입니다. 콜롬비아급 잠수함은 현재 미국의 SSBN 잠수함 오하이오급을 대체할 차기 SSBN 전략 잠수함입니다. 오하이오급 잠수함은 1976년도부터 97년도까지 건조되었는데 2027년부터 수명 한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기존의 오하이오 대체 프로그램 또는 SSBN X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는 콜롬비아급 프로그램은 현재 해군의 오하이오급 SSBN 14척을 대체하기 위해 12척의 탄도미사일 잠수함 SSBN을 새로 설계 구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미 해군은 콜롬비아급 프로그램을 미 해군의 최우선 프로그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예산 정보도 공개하는데 콜롬비아급 12척 확보 예산을 1223억 달러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약 143조 원인데 척당 약 12조 원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미 해군은 콜롬비아급 12척 중 1번 함을 2031년 취역시키고 마지막 12번 함을 2085년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콜롬비아급은 오하이오급과 거의 같은 길이나 폭은 약간 더 넓고 90%의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합니다. 펌프제트 추진 X형 탈을 설치하고 16개의 수직 발사관을 세워 트라이던트2 D5 핵미사일을 탑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오하이오급은 수직 발사관을 24개 가지고 있습니다. 냉전 시대에는 많은 핵탄두를 필요로 했지만 탄두수를 줄이고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미국의 잠수함 확보 계획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50년 뒤를 보며 장기 계획을 세운다는 것과 둘째, 함형을 절대 복잡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부 핵추진 잠수함이며 SSBN과 SSN으로 구분하고 SSN은 버지니아급을 성능 개량해 가고 SSBN은 콜롬비아급으로 확정하고 추진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함형 발전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우고 획득을 추진해 가는 이들의 시스템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정가에서는 잠수함 내 저강도 핵탄두 탑재 여부가 현재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공격 잠수함과 전략 잠수함의 차이를 설명드렸듯이 현재 미국 잠수함에는 전술 핵폭탄이 없습니다. 공격 잠수함에는 핵무기가 아예 없고 전략 잠수함에는 전략용 핵폭탄만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전략 핵폭탄은 한 개 도시를 파괴시킬 수 있는 위력이 있어서 전쟁을 억제시키거나 전쟁을 종식시킬 능력은 되지만 실제 전쟁 중에는 사용하기가 힘든 무기입니다. 따라서 미국 잠수함에 전술용 핵폭탄을 탄도미사일 또는 순항미사일에 탑재하여 실제 전쟁에서 사용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미 의회에서 찬반 양론이 뜨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수함 발사 전술 핵무기를 영어로 Sub-Launched Low-Yield Nuke라고 합니다. 육상과 공중 전투에는 이미 핵폭탄을 소형화하여 전술 핵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잠수함에는 전술 핵을 탑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기존의 순항 미사일은 아파트 한 채를 파괴한다고 하면 저강도 핵폭탄은 아파트 단지 한 개를 파괴할 수 있고 전략 핵폭탄은 한 개 도시를 파괴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잠수함의 저강도 핵폭탄 탑재를 반대하는 지금까지의 논리는 잠수함의 저강도 핵폭탄까지 탑재하면 핵 군비 경쟁이 촉발되거나 악화될 것을 우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미 항공으로 운송 가능한 전략 핵무기 투하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잠수함까지 탑재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핵전쟁 발발 가능성을 증대시키므로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찬성하는 측에서는 러시아가 현재 2,000기의 전략 핵탄두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현실적인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변합니다. 미국 잠수함에 저강도 핵폭탄을 실음으로써 러시아의 더 큰 핵무기, 즉 전략 핵무기가 사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핵 억지력에서 중요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은 잠수함 발사 저강도 핵탄도 미사일을 지체 없이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핵탄두를 소형화하여 기존 토마호크 같은 순항 미사일에 장착해서 정밀 타격을 하거나 탄도미사일에 장착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러시아, 중국 등 군비 경쟁을 가속화시켜 결국 지구상에는 더 많은 잠수함들이 더 많은 핵폭탄을 싣고 다니는 결과가 되므로 미국은 이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6월 미국 의회에서는 이 안을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관철시키려는 세력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핵 추진 잠수함의 SSN과 SSBN 양강 구도 속에서 새로운 유형의 잠수함이 나옴으로써 전 세계 잠수함 전력의 판도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이라 예의주시해서 미국의 결정을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을 나는 드론이 급속도로 발전되고 있지만 수중 드론도 급속도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 수중 드론은 무인 잠수함과 같은 역할을 하여 적 잠수함이나 적 수상함을 공격하기도 하고 정찰 및 감시 작전도 하며 기뢰 부설 임무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수중 드론 개발자의 딜레마 중 하나가 수중에서 어떻게 정확한 위치를 산출하는가, 그리고 무인 수중 드론의 정확한 위치를 어떻게 아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기적으로 수상으로 부상해서 GPS 신호를 받는다면 보다 정확한 위치를 알겠지만 노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미국 보잉사는 수중 드론 에코 보여저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는 51피트 길이이며 위험 지역에서 수개월 동안 정찰 및 감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굿노트 최고 속력으로 약 3,500m 수심까지 자망이 가능하며 배터리와 디젤 발전기, 재충전을 위해 스노클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러시아는 2015년부터 적 잠수함을 공격할 수 있는 카파로포드 수중 드론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미 펜타곤의 연구팀과 BAE 시스템사는 공동 연구를 해서 The Positioning System for Deep Ocean Navigation, 포시돈이라고 불리우는 심해 항법을 위해 차세대 해저 드론 통신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협력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 연구가 성공하면 수중 드론은 수중에서도 정확한 위치를 찾아가고 자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수상함이나 잠수함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공기 중에는 GPS 신호를 쉽게 수신해서 위치를 용이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신호는 미국이 쏘아 올린 GPS 위성으로부터 옵니다. 위성의 위치를 아는 상태에서 위성 2개 신호를 받으면 나의 개략적인 위치가 나오고 3개 이상 위성 신호를 받으면 정확한 위치가 나옵니다. 수중에서도 정확한 위치를 아는 음파 발사체가 있다면 3개 이상의 음파를 잡아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중에서는 음파 신호가 멀리 전달하기도 어렵고 수중의 다양한 물리적인 특성 때문에 음파가 직진으로 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음파를 이용한 위치 식별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미국은 이 기술을 개발하여 현실화시킨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1단계는 신호 전달 채널을 모델링하는 것이고 2단계는 단일 파형을 개발하는 것이며 3단계는 완전한 위치 인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성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미국의 수중 드론 운용 수준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날까요? 미국은 GPS를 군용으로 사용하지만 상용으로도 사용하면서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우방국 잠수함에게 일부 사용권을 양도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일부는 상용으로도 오픈할 수 있습니다. 수중 GPS의 시대가 조만간 도래할지 모릅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소식입니다. 2019년 7월 1일 러시아 핵 잠수함 로샤리감이 화재로 14명이 사망하였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망자들은 연기 또는 유독가스를 흡입해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 러시아 잠수함 화재 사고는 2008년 20명이 사망한 K152 화재 사고 이후 최대 참사입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훨씬 더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잠수함은 일반 작전용 잠수함이 아니라 베일에 쌓여진 특수 목적용 잠수함이라는 것입니다. 사고 잠수함인 로샤리감은 프로젝트 210 잠수함 또는 AS-12라고도 합니다. 나토에서는 No Survive라고도 합니다. 진술을 1988년에 했으나 재정적 문제로 취역하지 못하고 있다가 2003년 8월 13일 취역하였습니다.
세부 재원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배수량이 수상 1,600톤, 수중 2,100톤, 길이는 60에서 70m이며 최대 속력 30노트이고 승조원은 약 25명인데 부사관이 없고 전원 장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잠수함의 임무는 심해 연구, 구조 및 특수 군사 작전용이며 심해 연구본부 소속으로 군 정보기관의 지휘를 받습니다. 이 잠수함은 수중 통신 케이블을 연결하거나 끊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스파이 잠수함으로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정보를 거의 공개하지 않았으며 사진도 거의 없습니다. 잠수함의 압력 선체는 7개의 연결된 공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내부 공간은 줄어들지만 높은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구조가 되어 깊은 수심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보통 잠수함은 최대 약 500m까지 내려가지만 이 잠수함은 무려 6000m까지 잠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잠수함은 단독 작전을 하지 않고 모함과 함께 작전하는데 델타3급 SSBN 잠수함 한 척을 개조해서 모함으로 사용하여 그림과 같이 모함 아래에 붙어서 원거리 이동을 하고 작전 해역에 도착하면 모함에서 이탈해서 단독 작전을 합니다. 모함은 수중 13,700톤, 길이 163m입니다. 러시아는 사고 위치가 바렌츠해 무르만스크근의 러시아 영해이고 해저 탐사 작전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화재는 7월 1일 오후 8시 30분경에 발생해서 성조원들에 의해 진압이 되었고 사고 잠수함은 러시아 북부 함대가 있는 세베로모스크로 예인되었다고 7월 2일 러시아 언론에서 보도했습니다. 7월 4일 추가 발표에서 사망자들을 밝혔고 화재 발생은 배터리실에서 발생했으며 원자로는 안전하고 사고는 러시아 영해 내에서 발생했으며 푸틴의 지시로 러시아 국방장관 주관으로 사고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사고 위치가 러시아 영해 내였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과연 이 잠수함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혹시 통신 감청 등 미국에 대한 적대 행위가 밝혀진다면 미국 러시아 간 큰 분쟁으로 번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예의주시해서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고는 아주 특이한 사고라서 전 세계 잠수함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많다 보니 억측과 과장된 보도나 유언 비어도 많은데 냉철하게 사태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 소식 좀 전해보겠습니다. 미국의 인도 태평양 안보 전략에 따라 인도 해군의 역할이 급증되고 있는 가운데 인도 잠수함 전력도 급격히 그 능력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 해군은 스콜피온급 잠수함 6척 도입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도 조선소 MDL 조선소는 프랑스 회사 네이블 그룹 과거의 DCNS의 도움으로 스콜피온급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1번 함은 2017년 취역하였고 곧 2번 함은 금년 중 취역할 예정이지만 아직 주무장인 의뢰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이 잠수함에 블랙샥 의뢰를 장착할 계획이었는데 중의뢰 도입 사업 중 관련 회사들의 부패 스캔들로 인해 차질이 생겨 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인도는 러시아, 독일, 이태리, 프랑스와 공동으로 선유도 대함, 대잠 중의뢰 개발을 하기로 하고 1억 7천만 달러를 투자해서 의뢰 70발을 도입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 의뢰는 앞으로 42개월 내 도입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인도 해군은 조난 잠수함 승조원 구조용 잠수정인 DSRV를 확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인도 해군은 자체 잠수함 구조 전력이 없어서 미국과 1997년 계약을 체결하여 미국의 구조 자산을 이용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고가 나면 미 해군은 대형 수송기로 DSRV를 수송해서 현지 구조함과 구조 작전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인도 해군은
영국 제임스 피셔사와 협력해서 DSRV를 도입하였으며 가상 구조 훈련을 수행했다고 2019년 6월 보도했습니다. 이 DSRV는 최대 650m까지 내려가서 조난 잠수함의 성조원을 구조할 수 있습니다. 인도는 자전 잠수함 사고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인도는 자체 생산 중의뢰와 자체 잠수함 구조 전력을 확보함에 따라 인도는 보다 수준 높은 잠수함 운용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도뿐 아니라 잠수함 운용국이 잠수함을 몇 척만 가지고 있는지 볼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잠수함 전력 운용을 위한 제반 여건이 어떻게 갖추어져 있는지를 관심 있게 보아야 하겠습니다. 브라질이 핵 추진 잠수함 기술 교육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IT 회사 스테파니니 프랑스 회사는 브라질 해군 첫 번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 브라질 기술 요원을 대상으로 프랑스에서 4개월간 교육 훈련을 실시하며 이를 통해 잠수함 통합 관리 설계 기술을 전수한다고 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프로서버라는 잠수함 확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프로서버는 러시아 네이벌 그룹 과거 DCNS와 협력해서 디젤 전기 잠수함을 4척 확보하고 한 척에는 원자로를 탑재해서 핵 추진 잠수함을 브라질 국내에서 건조하는 사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브라질 핵 추진 잠수함 개발위원회 주관으로 진행 중인데 이 프로젝트의 목표가 브라질의 핵 추진 잠수함 확보에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2008년 12월 브라질과 프랑스 정부가 서명한 전략적 방위 협약을 기반으로 프랑스 해군 조선 시스템 및 서비스 회사인 당시에는 DCNS였지만 지금은 네이벌 그룹입니다. 이 회사와 프로서버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2009년 9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급 범위는 3가지인데 4척의 스콜피온 잠수함의 브라질 국내 건조를 위한 기술 패키지 이전, 브라질 최초의 핵 잠수함의 원자로를 제외한 전 분야와 관련된 설계 및 건조 서비스, 브라질의 새로운 잠수함 건조 시설과 해군 기지의 설계 및 건설 지원입니다. 이 예산은 79억 달러, 약 9조 원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첫 결실이 작년 말에 이루어졌습니다. 2018년 12월 14일에 브라질에서 자체 건조한 S-40 잠수함인 리아추엘로가 진수되었고 이 진수식에는 브라질의 당시 대통령인 미셸 테모와 대통령 당선자인 제어 볼소나로가 임석하였습니다. 이 잠수함 리아추에로는 프로서버 프로그램으로 확보하게 될 스콜피온급 디젤 잠수함 4척 중 첫 번째 잠수함인데 올해 후반기 시운전을 시작해서 2020년 브라질 해군에 인도될 계획입니다. 스콜피온 잠수함은 이미 칠레, 인도 및 말레이시아에 판매된 잠수함으로 브라질이 보유할 개선된 스콜피온 잠수함은 내구성을 개선하면서 기존 66.4m에서 71.6m까지 선체가 길어졌습니다. 브라질은 1980년대부터 핵 추진 잠수함 도입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차질을 빚어오다 이제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전 2013년의 브라질 보도에 따르면 일본 스콜피온 잠수함이 2015년에 완공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미 계획보다 4년 이상 지연되고 있습니다. 핵 잠수함은 2023년 완공될 것으로 발표했었지만 이도 2025년 이후에야 건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지연된 이유는 브라질의 경제난과 사업 추진 중 비리 스캔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번에는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잠수함 신조 사업은 매우 복잡합니다. 디젤 잠수함 확보와 함께 추진하는 핵 잠수함 한 척의 도입은 디젤 잠수함 확보와 함께 투 트랙으로 가면서 큰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켜볼 일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상
잠수함 연구소 코만단트 초이였습니다.